안녕하세요, 연욱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관심 갔던 대국 서봉수 구단의 열혈 도전입니다. 2국 신민중 구단과 서봉수 구단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1국에서 서봉수 구단이 김지석 구단에게 패해서 치수가 정선으로 고쳐졌습니다. 서봉수 구단이 70년도에 프로기사가 된 이후에 사람하고 두었을 때 정선으로 둔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2년 정도 된 거죠. 예, 한 52년 만에 정선으로 두게 된 열혈도전 2국. 오늘 첫 수부터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이라 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흙을 잡은 쪽에서 6집반, 그리고 중국 누리면 7집반을 줘야 하는데, 이 대국은 서봉수 구단이 흙을 잡고 덤을 내지 않습니다. 예, 그 핸디캡을 접힌 거죠, 한마디로. 자, 서봉수 구단이 흙을 잡고 이렇게 양쪽에 소목을 뒀어요. 좀 실리 작전을 두겠다. 그리고 좀 3-3 뭐 들어가는 그런 변화들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고요. 신민중 구단은 그냥 똑같이 양화점을 두어 갔습니다. 사실 52년 만에 정선으로 두는 서봉수 구단이나 신민중 구단이 그 덤이 없는 바둑을 두는 신민중 구단이나 모두 초반에 굉장히 좀 적응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한 번도 이런 바둑을 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초반 진행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서봉수 구단 5번째 수로 3-3을 파고요. 그리고 신민중 구단은 걸쳐가고. 그러니까 그냥 신민중 구단도 정선이지만 호선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두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를 두어가니까 두 칸으로 붙이고 나를자로 씌워갔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서봉수 구단이 이쪽을 붙여갔는데 이 수를 보면서 확실히 서봉수 구단이 오늘은 포석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일단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여기에 굳히고 그리고 나를자를 맞으니까 이게 그냥 받는 거는 조금 밑으로 눌려가지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서봉수 구단은 여기서 붙여가는 거를 준비해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 찝고 잇고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밀고 한 칸 정도 띄어서 요 교환 자체가 좀 득이 되고 실리를 좀 잘 챙겨갈 수가 있는 형태죠. 요 형태에서는 이렇게 붙여갔을 때 백이 이렇게 젖혀가는 수를 많이 둡니다. 만약에 막아주면은 단수 치고 여기를 그냥 막아버리는 형태가 나오죠. 하나 끊어 잡을 때 이렇게 이어두거나 호구 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백이 좀 잘 됐다라는 정석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이렇게 젖혀가는 게 많이 나오죠. 자, 이게 이제 AI 정석인데 서봉수 구단도 확실히 지금 공부가 잘 돼 있어요. 단수 치고 밀어가니까 여기를 끊었고요. 이거 여기서 나가는 거는 나가서 여기 막히는 거랑 이 축으로 잡히는 거랑 이제 맞보기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건 좋지 않고요. 이렇게 한 칸 띄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그래서 흙이 100에 늘 때 여기 미는 데까지 지금까지는 아주 완벽합니다. 아주 완벽한 형태로 지금 두어가고 있고 여전히 덤이 없기 때문에 한 6집 반 정도 6집이 좀 넘게 흙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에요. 실수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밀어가니까 신민중 구단이 나를자로 두어가죠. 자, 그러니까 바로 나가면서 서봉수 구단이 일전 불사를 외칩니다. 사실 여기서는 그냥 한 칸 띄어서 두어갈 수도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두어갑니다. 서봉수 구단도 적극적으로 나가고 요 형태까지도 공부를 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침없이 실전의 진행이 이어졌죠. 자, 신민중 구단도 당연히 물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싸워가는 형태가 만들어졌고, 자, 늘어두고 한 칸을 띄고 한 칸을 받아두고 여기를 밀어둔 다음에 나릴자, 그리고 백이 미는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비교적 그 전날 펼쳐졌던 김지석 구단과의 1국보다는 서봉수 구단의 어떤 그 항마나 운석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오늘 내용이 훨씬 좋거든요. 자, 이제 밀어간 데까지 여기까지 이 서봉수 구단이 이 정선의 위력을 계속 지켜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붙여가서 이제 실전에 진행을 했는데 물론 실전 진행도 흙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형태보다는 이렇게 가만히 한 칸을 띄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를 살려놓고서 이 백이 지금 곤마 아닙니까? 흙과 백이 같이 끊어지는 형태로 판을 운석을 하는 것이 서봉수 구단 입장에서 좀 편하지 않았을까? 예, 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좀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전에는 여길 붙여서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거 뭐 뒤로 받으면은 당연히 엄청난 흙이 득이죠. 백도 당연히 반발을 해야 되고요. 백도 여기서 흙도 여기서 이걸 뚫고 나가는 거는 이 백이 여기 밀고 들어가게 되면 자체로 살아있기 때문에
여길 연결해야 되는 형태라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빵 때림을 주는 건 좋지 않고 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신민주 구단이 강하게 두죠. 이렇게 이어서 둘 수도 있지만 이러면 또 이쪽을 밀리는 게 싫기 때문에 여기를 호구칩니다. 받아주면은 호구치겠다는 얘기예요. 받아주면은 확실히 득이죠. 자, 그러니까 서봉수 구단도 반발을 하고 백도 뚫고 나가면서 이 요석 4점을 잡고 흑은 이쪽을 연타를 하면서 상변 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런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 변화도 흑이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이 4점이 잡힌 것이 좀 흑 입장에서는 이후에 행마를 하는데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 4점이 살아있어서 같이 이 백돌과 같이 동행을 하는 것이 서봉수 구단 입장에서 좀 두기가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 형세 그래프는 여전히 흑의 5집 정도 우세.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6집 반 정도 서봉수 구단이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크게 줄어든 건 없습니다. 요 상태까지는 여전히 서봉수 구단이 우세를 잡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 점을 단수 치고 이었습니다. 자, 따내니까 여길 또 단수 치고 외길 진행이죠. 여기까지 치고 이어서 이 중앙 4점은 지금 살릴 수가 없어요. 일루도도 끊어서 잡히는 형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봉수 구단이 요 날일자를 두었는데 요수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것도 여기를 두는 것이 조금 낫어요. 어차피 백이 지금 이 밭전자를 째고 나올 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급소 여기를 짤 수가 없는 형태라 이왕이면은 요쪽 날일자가 좀 더 낫습니다. 실전은 이쪽에 나중에 백이 공격하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줄 차이지만 위로 가는 게 좀 좋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실전 여길 두었고 신민중 구단도 전혀 서두르지가 않아요. 사실 좀 초조할 만도 한데 전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두어갑니다. 자, 이제 이 장면까지 서봉수 구단이 5집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66수까지 진행된 상황. 자,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서봉수 구단이 요 한 칸을 띄었는데 이수가 느슨했어요. 이수는 지금 여기를 이어놓고 4점을 잡아야죠. 그때 손을 빼고 어깨를 짚든 뭐 이쪽을 벌려가든 이렇게 손을 빼는 선택을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이 흑은 여기가 거의 한 집이 나 있고 이쪽 모양도 한 집이 나 있는 형태라 공격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서봉수 구단도 그걸 알지만 좀 두텁게 둔 겁니다. 아무래도 덤도 없고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보고서 여기를 둔 건데 약간 느슨했어요. 흑도 걸쳐가고 이쪽을 깨러 갔죠. 백이 날일자로 이쪽을 지켜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사실 보통의 감각인데 이 자리를 뺏기고 이런 식으로 중앙을 흑이 어차피 두게 되면 어차피 이 흑이 공격 대상이 되지도 않고 백이 여기 둔다고 해서 이쪽에 집이 나는 것도 아니고 신민중 구단은 여기 공격하는 게 지금 큰 의미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 하변을 키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올바른 판단이죠. 자, 그리고 흑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반상 최대의 큰 곳인 이곳을 벌려가는 형태. 여기까지 진행된 가운데 흑이 3집에서 4집 정도 우세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6집 우세에서 지금 조금 추격을 허용했어요. 자, 여기서 서봉수 구단의 두 번째 의문수가 나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기를 지켜가는데 이수로는 이 귀 쪽을 지켜두는 것이 좋았습니다. 귀를 지켜두고 사실 여기 끊어가는 것이 조금 그 신경이 쓰였던 건데 한 점을 잡으면 여기가 뚫고 나가니까 이건 크게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입구자로 받는 수가 좋습니다. 백이 늘게 되면 한 칸으로 뛰어나가서 지금은 여기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백이 사실 이렇게 걸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끊는다기보다는 뭐 이쪽을 이런 식으로 둔다거나 해서 삭감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지켜두고 뒀어도 일단 귀를 지켜놓고 이 변으로 뛰어들어가는 백을 공격하는 작전이 흑이 더 좋았습니다. 이게 좀 더 실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 여기를 두죠. 그러니까 지금 서봉수 구단이 여기 한 칸 띈 거 그리고 여기 날일자 둔 거부터 시작해 보면은 지금 바둑이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두텁게 두고 있죠. 거기다 덤도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서봉수 구단의 마음속에는 지금 바둑이 좋다라는 생각이 지금 가득한 겁니다. 자, 여기를 두니까 당연히 파고들죠. 그리고 붙여가서 여기는 수가 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두고 호구를 치니까 뭐 더 이상 잡으러 갈 수가 없죠. 이거 밀고 들어가고 젖히면 간단하게 수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로 뒀는데
한 점을 끊어잡는 형태가 돼서는, 자, 놀라지 마세요. 특별히 실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순간 바둑은 한 집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작할 때 6집 정도 서봉수 구단이 우세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가운데 5집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느슨한 거, 요 한 칸 띈 거, 요 날일자 두 번의 실수 때문에 바둑이 지금 우세 그 정선의 그 유리함이 지금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자, 바둑은 이제 한 집 차이, 극미의 형세로 바뀌게 됐고요. 자, 단수를 치고 이제 이쪽을 뛰어듭니다. 서봉수 구단도 여기가 집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젖혀가서 또 한 번의 변화가 만들어져요. 신민중 구단도 절대 느슨하게 안 둡니다. 지금 이 바둑은 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두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를 하나 웅크리고 이런 자리에서도 젖혀서 두게 되면은 이 4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여기를 치중 가는 수가 좋은 수여서 일로 받으면 여기를 밀어서 백이 다 잡힙니다. 단수, 단수 막아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4점을 잡더라도 이렇게 끊어서 흑에게 이 사석 작전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이 형태는 결국 나중에 이 자리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귀의 흑집이 엄청 커지죠. 자, 그래서 이거는 좋지가 않고요. 이렇게 빈상가를 두는 수가 좋은 수고, 흑도 여기를 뭐 막거나 느는 거는 바로 나와서 끊겨서 잡히니까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한 칸을 띄었고 여기서 젖혀간 수가 좋은 수입니다. 막아가게 되면은 그때는 끼워서 끊을 때 늘어서 여기 잡히는 거와 이쪽 잡히는 게 맞보기가 되고, 여기를 막아도 이렇게 끊으면 여기 양단수와 이쪽을 막는 게 맞보기가 돼서 역시 흑이 곤란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젖혀간 장면에서 서봉수 구단이 이어서 받았는데 이 수가 좀 아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 같은데 이 수로는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흑이 여기를 한 칸을 띄고요. 백이 이쪽을 한 칸을 띄고요. 한 칸을 띄어서 백이 늘 때 이렇게 한 칸을 띄어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여기서는 최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를 틀어 막아 놓으면 이후에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이 백을 공격하는 맛도 남아 있고요. 뭐 붙이더라도 이쪽을 젖혀서 또 패 형태도 남아 있고, 이 백이 갇혀 있기 때문에 백에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쪽을 중앙을 막아 놨으면 백이 만약에 이쪽을 막으면 또 이곳을 젖혀 이어서 이 백을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다 갇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무조건 막아놨어야 돼요. 이랬으면은 서봉수 구단이 두텁게 운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이윤수가 일단 실수입니다. 일단 여길 늘어두니까 다시 막아가더라도 형태가 아까 여기 한 칸에 있는 것보다 못하죠. 그리고 이 형태는 또 나와서 나중에 결국은 백이 끊을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아까랑은 좀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실전에는 아예 손을 빼고 이곳을 손을 들렸는데 이거 교환을 해두고 여기로 손을 돌렸는데 이수가 문제의 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조금이나마 리드를 하고 있던 우세가 이 순간 그래프가 100쪽으로 역전이 되는 그 수였어요. 여기는 그래도 막아놨어야 됩니다. 여기를 막아놓든 이쪽을 밀어놓든 하여튼 이쪽을 봉쇄를 해놨어야 흑이 이후에 행마하는데 훨씬 두텁게 둘 수 있었고 이쪽 좌상 쪽의 백도 좀 괴롭힐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반드시 막아놨어야 돼요. 자, 그런데 서봉수 구단이 지금 많이 추격을 허용을 했다고 봐서 초조했는지 이 백의 실리를 깨는 작전을 들고 나오는데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두고 가니까 이제는 이 흑이 거꾸로 엷어졌죠. 자, 그래서 이쪽을 붙여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데 따내고 단수를 하나 교환을 해두고요. 팩감을 하나 쓴 다음에 따내니까 흑은 팩감이 없죠.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여기를 틀어 막아가는 형태를 하니까 백이 이미 이쪽에 다 연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추후에 여기를 밀고 나가게 되면 여전히 이 흑 전체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리고 이쪽 흑도 아직 확실하게 못 살아있고 갑자기 바둑이 흑이 엷어졌습니다. 이쪽이 뚫고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바둑은 이미 흑이 우세한 거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무조건 막아놨어야 했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걸 밀어갔는데 이수가 이 바둑의 사실상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로는 지금은 여기를 젖혀 있던가 또는 이곳을 치받아서 여기를 지켜갔어야 돼요. 지금 집만 보면은 이 자리가 가장 크죠. 젖혀 있는 자리. 이건 밀더라도 한 점을 따내서 어쨌든 흑에게는 이 패 보험이 있기 때문에 버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젖혀 이어야 이후에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이 백을 계속 괴롭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보다 굉장히 큰 곳입니다. 집으로도 크고 이후에 두터움도 있고. 자, 그런데 서봉수 구단이 여기서 두텁게 여기를 연결했는데 백이 이거 하나 이어놓고 이거 밀어서 선수 교환해놓고 그리고 젖혀 있게 되니까 바둑은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바둑 보면 특별히 뭐 그렇게 실수인가? 그러니까 서봉수 구단의 지금 그 의문수라고 하는 점은 조금 느슨했다는 거 정도입니다. 느슨한 수 몇 수를 뒀는데 바둑이 다 추격을 허용하게 됐어요. 여기 밀고 여길 젖혀 있고 단수 치고 딱 이어서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바둑은 여기서 뒤집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길 막아가니까 한 칸을 띄어나갔는데 물론 이수로도 여기를 막는 게 좀 더 좋았고요. 이 자리를 이렇게 치받아서 막아두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앙의 집을 지키는 것보다는 변의 집, 그러니까 실속을 챙기는 게 좋았는데 여전히 서봉수 구단은 이 중앙 쪽에 집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백이 막상 뛰어나가니까 이렇게 지키자니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거는 백집도 크게 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를 붙여갑니다. 승부수예요. 자, 그러니까 백도 당연히 늘어서 반발을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쪽을 치받고 나가고 이렇게 미는 형태를 뒀는데 이러고 백이 있는 수순이 오게 돼서는 사실 중앙의 집이 크게 나질 않게 됐어요. 여기서는 서봉수 구단이 참 이거는 인공지능이 알려준 수인데요.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수인데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끼워가는 수를 찾아냈으면 이 바둑은 어려웠을 거예요. 일로 막는 거는 이어서 백이 연결이 안 되니까 일로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일로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한 점을 희생으로 한 다음에 여기를 젖혀가는 행마가 좋았습니다. 백이 만약에 이곳을 넘어가려고 하면 계속 젖혀서 끊으면 이어서 이쪽으로 잡으면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계속 단수치고 여기를 딱 지켜버리면 이거는 백이 곤란하겠죠. 이쪽 백이 끊기니까. 그러니까 백은 일로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여기를 잇습니다. 자, 그러면 백은 이걸 끊어야죠. 그럼 단수를 치고 이어요. 요 밑에가 세수기 때문에 바로 조일 수가 없으면 수상전을 지는데 바로는 잘 안 막히죠, 형태가. 이렇게 나가면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돌을 잡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씌워서 요 형태로 봉쇄를 하는 수를 두었다면 이 바둑은 굉장히 미세했습니다. 자, 얼핏 보기에는 이게 흙이 다 보태줘서 좋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여기가 다 선수기 때문에 중앙 쪽이 집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백도 이렇게는 못 두고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둬서 집을 깨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막아서 이쪽을 중앙을 틀어 막아놓고 선수를 잡고 뭐 여기를 단수 친다거나 끝내기를 했으면 바둑은 굉장히 미세했어요. 그러니까 요 수를 찾아냈으면 바둑이 미세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봉수 구단이 이 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여기를 그냥 치받았다가 백이 나가니까 이제는 이 끼워가는 수가 안 돼요. 일로 받고 끊으려고 해도 이쪽을 밀어서 쭉 밀어버리면 오히려 흙이 백한테 갇혀서 흙이 다 잡힙니다. 이건 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끼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밀었는데 그때 이어가니까 중앙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기 끊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교환을 했는데 이수가 뭐 사실 이수도 손해예요. 이수도 사실은 그냥 붙여서 실전처럼 똑같이 뒀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요 형태가 만들어졌을 텐데 이미 바둑은 백이 약간 앞서는 상황입니다. 한 두세 집 정도. 자, 그런데 서봉수 구단이 초입기에 몰린 나머지 여기를 교환을 했다가 이 끊어서 있는 교환이 돼서 이게 무려 하나, 둘, 셋, 네 집을 손해를 봤어요. 원래는 8집밖에 안 나는 곳인데 지금은 12집이 나버렸죠. 12집이 나버렸어요. 여기는 원래 흙이 여기를 이어서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 형태인데 이거를 중앙을 좀 두텁게 하기 위해서 막았다가 4집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하고도 중앙에 집이 나질 않아요. 이렇게 두고 호구 치는 형태가 돼서는 다 깨졌습니다. 중앙이. 자, 이렇게 돼서는 서봉수 구단이 이길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때 집 차이가 한 4집 정도 4집에서 5집 정도 차이가 났는데 결국은 이후에 끝내기에서 약간 더 서봉수 구단이 손해를 봐서 결국은 이 바둑은 끝까지 두어졌지만 신민중 구단이 6집을 이겼습니다. 덤이 없기 때문에 그냥 6집 승인 거예요. 6집 승. 반면으로 6집을 신민중 구단이 이기는 그런 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바둑을 보면서
이 정선이라는 프로끼리의 정선회로 두는 바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참 흥미롭게 봤었는데 여러분도 지금 이 바둑을 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서봉수 구단이 무슨 큰 착각을 했다거나 뭐 큰 실수를 한 게 없습니다. 약간의 느슨함, 조금 두텁게 뒀다 하는 정도, 그런 수가 몇 개를 두니까 순식간에 추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신민중 구단은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6집 이상 차이가 늘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민중 구단은 거의 실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우세를 잡으니까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선이라는 치수가 6집 반이라는 덤을 이제 안 받는 핸디캡인데 이렇게 한두 수 정도 느슨하게 두면 바로 뒤집힐 수 있구나. 오늘 바둑에서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서봉수 구단 입장에서는 김지석 구단의 대국보다는 훨씬 내용은 좋았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역시 느슨한 수, 그러니까 형세 판단의 좀 미스로 인해서 좀 느슨한 수 몇 개 나온 것이 결국은 아쉬운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